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2대2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됐었고 거의 뭐 마지막엔 난타전이 됐었는데 아쉽게도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를 벌리지 못했어요. 레버쿠젠이 이번 라운드에서 우니온 베를린과 비겼기 때문에 승점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치명적인 미스를 한 번 했죠. 도르트문트가 수비하다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거의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오는 것을 못했습니다. 김민재가 앞쪽에서 계속 눌러주는 수비를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가 잘 눌러주기 때문에 역습을 못 나오는 상황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요 한 번의 찬스가 있었어요. 계속 밀리다가 이제 도르트문트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라시가 약간 내려와 있었고 앞쪽에 바이어가 뛰어갔습니다. 근데 원래 바이어는 다이어가 좀 담당하는 선수인데 뒤로 이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김민재가 바이어를 막으러 측면으로 뛰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이어가 볼을 잡으러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여기서 스피드를 어쨌든 따라잡으면서 견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이어가 어쨌든 김민재에게 볼을 안 뺏기고 지켜준 다음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김민재가 일단은 다이어의 뒷공간을 잘 커버했는데 이 다음에 김민재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바이어가 김민재의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바이어가 뒤에 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뛰어 들어갈 때 바이어가 뒤에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저 장면을 보면 계속 뒤를 봅니다. 바이어가 있는 공간을 봐요. 어디 있는지.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 선수가 멈춥니다. 크로스가 요 앞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루비 골키퍼가 잡을 것을 좀 생각을 했는지 약간 집중력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바이어가 앞으로 뛰거든요. 김민재가 요 앞에 서 있고 요 공간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요 공간이 기본적으로 우루비 골키퍼가 튀어나오기가 되게 애매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비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 근데 이 공간은 비교적 수비에게 가까운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우루비 골키퍼가 나와서 잡을 것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를 스크린을 해줬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여기서 살짝 멈춥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김민재의 앞공간으로 뛰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 크로스를 머리에 맞춰서 득점을 하죠. 이게 이제 찍어 차는 헤딩이 됐죠. 사실 경기 내내 잘하다가 치명적인 실수 저거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몇 분 뒤에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뺐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킬레스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뭐 허리 통증,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가 아닌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전반전에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후반전이 되니까 저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딱 나왔죠. 그 순간 아마 콤파니 감독도 인터밀란전을 위해서 김민재 선수를 빼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를 빼면서 게헤이루를 넣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김민재를 빼는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아마도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100%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면이 있어요. 근데 왜 김민재가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느냐? 김민재가 나왔을 때와 그리고 김민재가 교체대에서 들어갔을 때 이때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도르트문트가 공격으로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 요 차이가 엄청 커요. 오늘 도르트문트가 김민재가 나갔을 때와 나가기 전까지 요 패스 터치맵을 보면요. 수비 라인에서 거의 못 나왔어요. 공격 라인으로 넘어오는 걸 되게 어려워했고 도르트문트는 거의 하프라인 밑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죠.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대부분 앞쪽에서 거의 볼 터치가 쏠려 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수비 라인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도르트문트가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김민재가 교체로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확연하게 앞에서 볼 터치하는 게 많아졌어요. 김민재를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가 체력적으로 떨어져도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어떤 선수를 막았냐면 기라시를 막았습니다.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4-2-3-1 전형이었고 도르트문트는 3백을 쓰면서 최전방에 투톱을 두는 전형이었죠. 기라시와 바이어. 그래서 다이어가 바이어를 막고 김민재가 기라시를 막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김민재를 비롯한 이 수비 라인이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기본적으로 도르트문트가 5-3-2의 전형을 만들 때 앞쪽에 올리세, 사네, 밀러 그리고 이제 고레츠카도 올라가고요. 키미히, 라이머와 스타니시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기라시와 바이어 최전방에 두고 다이어와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전반전에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유지가 될 때, 집중력이 유지가 될 때는 아예 저 하프라인을 못 넘어와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이어가 바이어를 마크하고 있고 김민재가 기라시를 마크하고 있죠. 확실하게 이렇게 1대1 마크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롱킥이 넘어왔을 때 기라시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때 김민재가 기라시와의 싸움에서 여기서 제공권 싸움에 거의 다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말 멋진 수비가 계속 나오는데 이 장면도 보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에요. 도르트문트가. 근데 하프라인에서 김민재가 밀고 올라옵니다. 기라시가 등을 졌는데 힘으로 밀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죠. 그래서 올라오는 볼을 여기서 김민재가 끊어서 바로 바이에른 역습. 다른 장면도 보면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수비에서 볼을 끊어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김민재가 이 패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오던 도르트문트의 선수가 브란트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쪽에 바이어가 뛸 때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근데 김민재가 뒤로 물러나는 걸 보고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키미히가 앞쪽에서 수비가 약간 안 되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치고 달립니다. 김민재가 뒤로 빠지는 걸 보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김민재가 뒤로 물러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치고 달려오니까 갑자기 튀어나가요. 이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집중력이 유지가 되면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올 때 김민재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뒤로 빠지는 선수를 버리고 치고 올라오는 선수를 오히려 달려가서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 찬스. 이런 걸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런 장면에서 계속 집중력을 발휘해 주니까 도르트문트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터치맵을 봐도 김민재가 있을 때랑 김민재가 없을 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상대팀이 아예 공격으로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볼이 뒤로 흐르는데 기라시가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이 패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라시랑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기라시는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김민재가 나와서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예측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를 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이제 김민재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불안불안한 수비가 나올 법해도 콤파니 감독도 김민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라시의 터치, 김민재가 있을 때 하프라인을 거의 못 넘어옵니다. 김민재가 없을 때 엄청 차이 나죠? 김민재가 없으니까 기라시가 막 앞으로 막 활기치고 다녀요. 여기서 약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분명히 실점할 때 정말 치명적인 미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김민재가 정말 고점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치명적인 실수가 뭐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가 약간 힘든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무너지니까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도 마지막으로 갈 때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에서 스타니치가 일단 패스가 안 좋았어요. 패스가 짧았습니다. 짧으니까 달려나가는 류에르송이 있었죠. 김민재가 볼을 받기 전에 이미 도르트문트의 류에르송이 볼을 향해 달려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여기서 볼을 받을 때 이미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받는 순간 뒷발로 컨트롤을 하려다가 여기서 상대에게 걸렸어요. 뺏겼어요. 요것도 약간은 실수였죠. 스타니시치의 패스가 좀 안 좋았지만 뒷발로 컨트롤한 게 약간 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끊겼습니다. 이것도 아마 김민재 선수가 평소 같았으면 이게 실수가 안 나오는데 좀 체력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볼을 뺏기는 순간 김민재의 플레이를 보면 넘어져서도 막 몸을 들이밉니다.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서 볼을 뺏겼어요. 뺏겼는데 상대가 달려들면서 부딪히니까 김민재가 오히려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넘어지자마자 볼을 향해서 막 머리를 들이밉니다. 이 투온. 그래서 넘어진 다음에 심지어 류에르송이 그래도 볼을 끌고 다시 갔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태클, 이걸 끊어버렸죠.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 달려들면서 태클.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역으로 끊는 장면이니까 도르트문트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장면이라 공격으로 다 올라오고 있었어요.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근데 김민재가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오히려 역동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여기서 한 번 더 패스를 보내주니까 도르트문트의 선수들이 올라오다가 오히려 역동작에 걸려서 완벽한 올리세의 찬스가 돼요. 근데 여기서 올리세가 완벽하게 3대2 상황인데 여기서 끌고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슈팅을 했죠.
코벨 골키퍼가 막아버립니다. 이런 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100%가 아니고 부상을 지금 달고 뛰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100%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비율이 올라오면서 아마 콤파니 감독도 김민재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괜히 이제 남겨둬서 무리하다가 실수하고 분위기 안 좋게 또 인터밀란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김민재를 빼주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김민재의 실수도 있었고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은 득점을 너무 못하는 팀이다. 오늘도 골 기대값은 바이에른 뮌헨이 1.97 거의 2골이고요. 도르트문트는 1.5골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도 6번,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3번입니다. 아마 이 3번 중에 2번이 김민재가 나간 다음에 나왔을 거예요. 결정적인 찬스 그 한 번이 골 넣을 때고 2번이 이제 김민재가 나간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전반전에 이제 잘 막고 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득점이 좀 들어갔다면 흐름 자체를 좀 많이 가져올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만들어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 토마스 밀러였어요. 그러니까 밀러가 이제 지난 그 인터밀란전도 나와서 되게 잘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밀러의 이 원터치 패스 이게 이제 또 정말 좋을 때마다 나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게 한창 밀러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줄 때 특히나 뭐 트래블하고 이럴 때 레반도프스키랑 되게 잘했던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쭉 이렇게 볼 받자마자 결을 밀어주는 패스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네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쏠리니까 이때 올리세가 뒤로 빠집니다. 근데 뒤로 빠지는 올리세를 밀러가 정확하게 보고 넘겨줘요. 근데 여기서 올리세가 이 떨어지는 볼을 왼발에 맞추면 됐는데 잘못 맞아서 이게 또 골대 안으로 가질 않죠. 이런 장면. 그리고 이런 장면도 여기서 이제 밀러가 볼을 받자마자 뒷발로 케인에게 패스. 그리고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수비에게 둘러싸이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서 케인이 다시 밀러에게, 밀러가 받아서 옆에 있는 스타니시치에게 연계 플레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니시치의 슈팅 찬스, 오픈 찬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득점이 나올 때도 보시면 이게 이제 그나브리가 오늘 교체로 들어가서 굉장히 잘해줬는데 볼을 끌고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수비를 본인에게 이제 2명을 끌어당겨요. 이때 밀러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공간으로. 그래서 그나브리가 밀러에게 주죠. 근데 여기서 밀러가 볼을 잡을 때 슈팅 찬스가 오는데 수비가 본인에게 다 쏠리니까 볼을 잡자마자 원터치로 게헤이루에게 내줍니다. 시야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한 2~3배는 넓은 것 같죠? 그래서 내주자마자 게헤이루가 편안하게 원터치 슈팅 득점이 나오는 요런 장면들을 밀러가 오늘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 밀러도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인 좀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또 빠지긴 했지만 밀러가 이렇게 좀 잘해주면 특히나 아무래도 저 인터밀란과의 경기 요런 경기 때도 저 밀러의 좀 뭔가 플레이를 믿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의 뭐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죠. 요 이제 역전골이 나올 때 그나브리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일단은 측면에 스타니시치, 해리케인 뛰어가니까 수비를 어느 정도 분산시켜줬어요.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죠. 이때 그나브리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상대가 약간 해리케인하고 스타니시치에게 좀 쏠려 있으니까 과감하게 가운데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이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요. 완벽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어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에 비집고 들어와서 득점 마무리. 요 장면이 오늘 또 나왔어요. 결정력에 대해 좀 문제가 있는데 저 결정력이 사실 그나브리가 원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나브리의 좀 뭔가 결정력이 살아난다, 폼이 살아나면 그래도 인터밀란전 좀 기대해 볼 만한 면도 오늘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움직임도 그나브리가 오늘 좀 살아났더라고요. 측면에 있다가 오늘 요거를 되게 많이 시도해요. 지난 경기부터 우루비가 킥이 좋아서 한 번에 차주고 그나브리가 측면에 있다가 돌아뛰는 이 공간을 향해서 한 번에 뻥 차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브리가 워낙에 여기서 스피드를 잘 살려가니까 한 번의 롱킥을 그나브리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뻔했죠. 이런 장면을 사네가 있을 때도 많이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나브리가 저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뭔가 그나브리의 저 폼이 올라오게 된다면 미넨 입장에서는 인터밀란과의 그 2번째 경기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법하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2대1 역전당한 다음에 사실 요즘에 도르트문트가 바르셀로나한테 4대0으로 지고 이러면서 뭔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코너킥 장면에서 걷어냈는데 다시금 안쪽으로 붙여넣는 장면이에요. 기라시 쪽으로. 근데 여기서 기라시가 순간적으로 등을 집니다. 떨어지는 볼을. 여기서 다이어의 등을 진 다음에 볼을 컨트롤해요. 근데 이 컨트롤이 얼마나 예술적이었냐면 공중에서 3번 컨트롤입니다.
오른발로 한번 컨트롤하면서 띄우고요. 띄운 다음에 떨어지는 걸 다시 왼발로 컨트롤, 다시 띄워요. 그 다음에 오른발로 시저스킥. 미친 골이죠 이거는. 우루비가 막았는데 막은 게 이제 안톤에게, 안톤이 득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은 수비수 탓을 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깝죠. 사실 여기서 그 김민재의 부재가 마지막에 좀 많이 드러났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데 김민재가 없으니까 약간 뻥 차도 됩니다 도르트문트가. 그래서 뻥 찼을 때 요 경합이 안 돼요, 경합이. 그래서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 스타니시치와 키미히 요 선수들이 선수를 놓쳤죠. 그래서 완전히 이 장면에서 1대1 찬스가 되는, 여기서 그로스가 하늘로 날려먹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장면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에 가져다주는 게 참 많다. 그래서 김민재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정말 좋은 축구를 하다가도 아무래도 이게 리스크가 큰 축구거든요. 김민재 입장에서도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해야 되고 앞쪽에서 눌러줘야 되고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려드는 수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지고 축구를 해요. 그런데 몸 상태도 100%가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를 쓸 수밖에 없는, 왜냐면 김민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대여 클라시커는 이 더비전답게 재미있는 경기가 됐습니다.